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되기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미국 목요일장은 시장 금리 급등세의 영향으로 큰 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장중 5% 이상 하락을 하며 2020년 9월 이후 가장 큰 1일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은 엄청나게 오르며 3년 반 만에 3% 선을 돌파하였고요. 크게 하락을 할 때 멤버십 게시판에는 하락 이유의 요인을 설명해 드리며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뭐다? 네, 기회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대응 전략 올려놓은 멤버십 게시물 확인하시고 운용하시면 추후에 분명 좋은 결과 나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하락한 것이 아닌 미 증시의 영향에 의한 하락은 더없이 좋은 찬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는 상승할 때가 아닌 이렇게 주가가 크게 하락할 때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참고하시고요. 수요일장 중에 금리 인상 결정과 파월 발언에서 모두 환호를 하였는데 왜 이렇게 시장이 갑자기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다시 대폭락이 나온 건지 궁금하실 것 같네요. 연준의 정책 실패 가능성이 부각이 되었으며 최근 0.75% 금리 인상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었는데요. 해당 긴축 조치로는 높아진 물가를 잡을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며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증시에 대해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아직도 핵사용 문제 등 전쟁 관련해서도 많은 악영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제 도군TV 영상에서는 상승장은 아직이라고 수요일장의 반등은 단기적 반등으로 생각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 상승장의 초입 부분이 아닙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테슬라 주가는 8% 이상 하락을 하면서 기술적으로는 단기 중요 지지라인이 무너지며 하락을 하였네요. 뒤에서 나스닥과 테슬라 기술적 분석 알아보고요. 테슬라는 독일 베를린 기가 팩토리에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기가 팩토리 베를린 생산시설 근처에 100헥타르의 추가 토지를 대규모로 구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향후 제조 운영을 확장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부지를 화물 및 보관 목적으로 사용하고 부지의 다른 지역을 무료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테슬라는 현재 기가 베를린에서 거의 300헥타르의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부지에 100헥타르를 추가로 구매하여 시설 운영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테슬라 기가 베를린은 향후 운영을 위해 30% 확장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빠르면 2023년 6월에 건설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결론지었습니다. 부지가 아직 물보호구역에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확장 계획 관련해서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네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를 위해 70억 달러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위터 인수를 앞두고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요일 SEC 제출에 따르면 머스크는 트위터 입찰을 위해 71억 4천만 달러를 더 확보했다고 합니다. 머스크를 돕기로 선택한 가장 주목할 만한 당사자 중에는 오라클의 공동 창립자이자 테슬라 이사회 멤버인 레리 앨리슨이 있습니다. 앨리슨은 10억 달러를 약속했다고 하네요. 또한 CNBC 보고서는 일론 머스크가 몇 달 동안 트위터의 임시 CEO로 재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머스크는 그 자리에 오래 유지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네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알 왈리드 빈 탈랄 왕자는 트위터에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일론 머스크는 플랫폼의 훌륭한 리더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향후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새로운 트위터에 19억 달러를 투자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처음에 머스크의 이 트위터 인수 제안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주요 투자자의 지원을 확보했으며 유명인, 조직 및 개인으로부터 점점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트위터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비전에 대해 그가 그것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CEO 평의회 서밋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구매 동기에 대해 유보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머스크는 실제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 그가 무엇을 할지는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게이츠는 말했습니다. 빌 게이츠와 일론 머스크 간에 최근에 많이 부딪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5월 4일 수요일 뉴럴링크의 경쟁사인 싱크런은 커맨드 연구라는 미국 최초의 사람 임상시험의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커맨드 환자는 뉴욕 마운트 시나이 병원의 임상시험에 등록되었습니다. 싱크론은 중증 마비 환자를 돕기 위해 스탠로드라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이 회사는 혈관 내 뇌 이식을 통해 환자에게 핸즈프리로 디지털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조적으로 뉴럴링크의 장치는 컴퓨터 수치 제어 기계에 필적하는 로봇에 의해
뇌에 직접 이식됩니다. 뉴럴 링크의 장치는 얇은 머리카락과 같은 유연한 전극에 연결된 퍽 같은 물질로 구성됩니다. 스위치 임상 시험 동안 싱크로는 호주에서 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임상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자, 그럼 목요일장 S&P 500 확인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목요일장 S&P 500 살펴보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모두 강하게 폭락을 하여 전체적으로 피바다가 된 모습이 다시 한번 보여지고 있네요. 테슬라 마이너스 8.33% 크게 볼륨 하락하였고요. 아마존도 7.56% 크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구글도 4.75% 크게 하락을 하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4.36%, 애플은 5.57% 하락을 하였습니다. 엔비디아도 7% 이상 7.33% 하락을 하였네요. 2022년 5월 5일 목요일장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873불 마이너스 8.33% 하락하며 마감했고요. 시작은 939불 시작했으며 최고 945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저 857불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3대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4.99% 거의 5% 가까이 크게 지수 하락 나왔고요. S&P 500도 마이너스 3.55% 크게 지수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우도 3.04% 크게 하락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아주 큰 지수 하락이 나왔습니다. 캔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대 음봉 캔들이 나왔고요. 거래량 앞으로 줄어야 좋습니다. 수치 확인해 보면 RSI 지금 40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매트는 여전히 EMA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머니플로우는 평행을 유지하되 계속 고개를 밑으로 숙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지지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지지선 868불 되겠고요. 그 위로 단기 정선은 950불이 되겠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일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면 또 장대 음봉 캔들이 나오면서 밑으로 쭉 한번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다시 요 박스권 안에 계속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요 박스권 안에 계속 다시 자리를 잡고 있죠. 자, 요 밑에 240 라인 요 기준을 잡고서 지금 계속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유효하고요. 자, 위쪽으로는 자, 요 구간이 돌파가 되어야 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구간이 돌파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다시 한 번씩 크게 빠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요쪽 위쪽 밑으로 자, 여기 밑으로 좀 빠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자, 이쪽 밑으로 빠져가지고 다시 박스권에 원래대로 위치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자, 현재 지금 PNF 차트를 보시면 다시 파란색 볼륨이 이렇게 새로 생성이 됐죠. 자, 요 밑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그 말 기억하십니까? 여기 밑에가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여기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아직 자, 이쪽 빠지지 않고 지지가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파동을 보시면 자, 위쪽으로 또 저항을 맞고 한 번 더 앞쪽을 바라보는 요 큰 파동이 나온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스권을 유지하되 기준점은 240 라인을 잡고 기준점에 맞게 대응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일봉의 투심은 다시 쭉 빠져서 4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60분봉 차트입니다. 자, 60분봉 지중 자, 여기부터 제가 저점이 깨지지 않고 잘 올라가는지 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쪽이 미세하게 지금 저점이 살짝 무너졌습니다. 자, 이렇게 저점을 잘 올려가고 있는 와중에 이쪽에 지금 저점이 살짝 무너지면서 이렇게 내려앉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는 뭐 크게 큰 문제될 그런 부분은 60분봉 기준상 없고요.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고 요 밑에 부분 자, 요쪽에서 움직일 때마다 비중 확보를 하면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쪽 저항 라인, 자, 이쪽 라인을 뚫기 전까지는 의미가 크게 없다고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내려왔을 때 조금 한 여기 정도 지지가 되었다면 아주 좋은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한 번 더 크게 빠졌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귀가 된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흐름상 뭐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지만 이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괜찮고요. 요 밑에 부분이 좀 지지가 되는지 자, 이 부분이 잘 된다면 뭐 위쪽으로 추후에 분명히 올라갈 거라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 좀 줄어야 합니다. 거래량이 다시 새로 많이 늘어나서 이 투매 물량 이런 물량들이 자꾸 쏟아져 나오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이러면 다시 한번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 자, 거래량이 주는 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테슬라 오더 플로우 보시겠습니다. 인플로 3,946, 아웃플로 5,672. 자,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압도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대량 매매를 보시면 대량 매도세 또한 강하게 나온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장은 또 엄청난 보다 투매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 하락의 폭을 더
키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의 많은 패닉셀과 더불어 이 세력들의 강한 이탈 현상도 포착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강하게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이때는 뭐다?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 기회를 살려서 비중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현재 대량 매매 흐름을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 ARKK 보시겠습니다. 비중 1등 여전히 테슬라고요. 9.45%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4일 테슬라 비중 9.49%에서 2022년 5월 5일 테슬라 비중 9.45%로 비중이 축소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 모멘텀 관련 이 그래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 밑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요 저점, 요 파란색 라인 보이시죠? 자, 요 부분이 지금 다시 한번 무너져서 밑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다시 자, 요 부분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자,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제가 여기 부분 돌파가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2차적으로는 이 부분이 돌파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이쪽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맞고 세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빠졌을 때 요 위치 안에 만약에 계속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요 다시 이 파란색 라인 밑으로 빠져서 지금 위치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또 추세가 강하게 위쪽으로 움직이려 했으나 지금 다시 밑으로 빠지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버거워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흐름상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요 기준, 요 라인 기준 밑으로 자, 이쪽은 뭐다? 자, 자기가 지금 주시했던 그런 회사를 지금 매집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더없이 좋은 찬스라 저는 보여지고요. 위쪽에 저번에 말씀드렸죠. 위쪽에 공간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빠질 수 있는 이런 또 가능성은 열고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나스닥 일봉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보시면 다시 최저점 근처까지 쭉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요 구간이 최저점이었죠. 지금 12,202 지수가 최저점이었는데 이번에 최고 밑으로 12,183까지 또 근처까지 온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다시 이 저점이 깨질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 저점이 유지가 되는지가 나스닥 기술적 분석으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유지가 되면 이쪽에 좀 탄탄하게 바닥 다지기를 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좀 탄탄한 바닥 다지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밑으로 하방으로 빠질 수 있으니 이 점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열어두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요일 발표된 새로운 규제 서류의 최대 주주 중 하나이자 바론 캐피탈의 자회사가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 1억 달러의 자본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바론 캐피탈의 CEO는 론 바론이 맡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스페이스X의 최대 8메가와트시의 파워팩을 공급하여 보카치카의 스타베이스에서 태양열 발전소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간의 많은 협업 중 가장 최근의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텍사스 보카치카에 있는 스타베이스의 태양열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과 3.87메가와트시의 에너지 저장 용량으로 구성됩니다. CNBC가 공개한 새로운 문서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태양광 시설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매우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배달을 위해 이미 기가 텍사스에서 사용 중입니다. 테슬라는 직원들을 행복하게 하는 기가 텍사스 내 배송을 위해 이 차량을 사용했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최대 성능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전제 조건은 소유자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기가 텍사스에서의 근무일 동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이날은 사이버 트럭이 공장 부지에 등장을 하였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일하는 동안 다른 직원은 사이버 트럭에서 간식을 배달했습니다.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프로토타입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첫 번째, 생산에 약간의 리소스가 필요한 프로토타입은 실제 가치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제조업체는 실제 조건에서 사이버 트럭을 테스트하여 많은 세부 사항을 이해하고 시장을 위한 최종 버전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이버 트럭은 내년에 본격 생산될 예정이며 머스크 자신에게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프로젝트 제품입니다.
애플의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테스트되고 뒤에서 성장함에 따라 회사의 가능한 자동차 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특허가 이번 주에 공개되었습니다. 미국 특허청은 화요일 자율주행 및 최종 목적지를 미세 조정하는 고급 가이던스 시스템과 관련하여 애플의 특허를 발표하였습니다. 고급 가이던스 시스템에는 차량이 주차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음성 명령 외에도 제스처 이 구성 요소와 예정된 정지 지점을 표시하는 터치 인터페이스 사용이 포함됩니다. 아직까지는 테슬라의 자동 주차 및 소환 작업과 다르지 않은 기능과 함께 사용되는 직관적인 음성 제어 시스템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특허 출원에는 제스처와 음성 명령 사용 사이에서 가이던스 시스템의 사용이 작동하는 방식을 묘사하는 소수의 그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애플이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를 위해 31년차 포드 베테랑 대시 우즈 카셰비치를 영입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진정한 테슬라의 경쟁사는 애플이라고 말을 합니다. 추후에 애플이 전기차 관련해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단기적 반등으로 개미 꼬시기에 많은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수의 큰 폭의 하락으로 투자자들 중 적지 않게 놀라신 분도 보이는데요. 주식시장은 원래 이런 곳입니다. 변동폭도 심할 때는 엄청 심하고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것 같이 꼬시는 패턴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주식시장은 심리 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확신을 하고 믿음이 가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지만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감정적 매매는 하지 마시고 계획된 매매만 충분히 계산을 하시어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 기준 테슬라 회사의 펀더멘탈과 방향성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증시의 영향에 주가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는 EMA 240 라인을 기준을 잡고 매매 전략 세우셔서 대응하시면 좋아 보이네요. 치킨 멤버십 이상 회원님들은 멤버십 게시판에 있는 매력적인 추매 구간과 최고의 추매 구간 참고하시고 말씀드린 대응 전략 본인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모든 수치 다 유효합니다. 벌써 주말이 눈앞으로 다가왔네요. 주말은 모두 다 잊고 푹 쉬면서 힐링하시길 바래요. 도곤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